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시니어 건강 파트너입니다. 혹시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이가 들면서 혈압이 조금씩 높아지는 것 같은데, 가족 중에 당뇨병이 있어서 나도 걱정이야. 제 주변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와요. 저희 옆집 할머니께서는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경계선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막막해요. 라고 하셨고, 50대 친구는 아버지가 당뇨셨는데 예방하려면 뭘 해야 하나요? 라며 얘기하셨어요. 오늘은 바로 이런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고혈압과 당뇨병, 이 두 질병은 우리나라 50대 이상에서 가장 흔한 만성질환이에요.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일상 속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우리 식탁부터 바꿔보는 건강한 식습관. 둘째,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법. 셋째, 스트레스와 생활습관 관리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1부, 우리 식탁이 약국이다. 건강한 식습관. 자, 그럼 먼저 우리 식탁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건강검진 받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염분 좀 줄이세요 라고 하는데, 막상 집에 와서 보니 김치, 된장찌개, 젓갈,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다 짠 음식이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아는 이순자 할머니 75세 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혈압이 140에 90까지 올라가서 깜짝 놀라셨대요. 그런데 놀라운 건 3개월 만에 혈압을 120에 80으로 낮추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할머니의 비밀을 하나씩 공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비밀은 소금통을 치우신 거예요. 할머니는 식탁에서 소금통을 완전히 치우셨어요. 대신 이런 것들을 활용하셨죠. 레몬즙과 식초로 새콤한 맛내기, 마늘, 양파, 생강으로 향긋한 맛내기, 들깨, 참깨로 고소한 맛내기. 특히 할머니가 즐겨 드시는 무염 콩나물국을 소개해 드릴게요. 콩나물을 끓일 때 마늘, 대파, 들깨가루를 넣고 끓이면 소금 없이도 정말 맛있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두 번째 비밀은 가공식품과 작별하신 거예요. 할머니는 햄, 소시지, 라면, 통조림 등 가공식품을 끊으셨어요. 대신 이런 것들로 바꾸셨죠. 햄 대신 닭가슴살 삶은 것, 라면 대신 멸치국수, 통조림 대신 생선구이. 여러분, 가공식품 하나만 끊어도 나트륨 섭취량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특히 우리가 자주 먹는 김치찌개용 햄 하나에는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의 절반이 들어있어요. 이번엔 당뇨 예방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혹시 당뇨는 단 것만 안 먹으면 된다 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건 밥만 맞는 답이에요.
당뇨 예방에서 더 중요한 건 바로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것이거든요. 혈당 스파이크가 뭔지 궁금하시죠? 혈당 스파이크는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현상이에요. 이게 자주 반복되면 우리 몸의 인슐린이 지쳐서 당뇨병이 생길 수 있어요.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채소,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 때 나물부터 드시고 그 다음 생선이나 두부,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거예요. 둘째, 흰 것 대신 갈색 것을 선택하세요. 흰쌀밥 대신 현미밥, 흰빵 대신 통밀빵, 흰 설탕 대신 꿀이나 메이플 시럽. 이렇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 상승 속도가 훨씬 완만해집니다. 셋째,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한 숟가락에 20번 이상 씹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천천히 먹으면 포만감도 빨리 오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요. 혈압 관리에 효과적인 DASH 식단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DASH는 Dietary Approaches to Stop Hypertension의 줄임말로 고혈압을 멈추게 하는 식단이라는 뜻이에요. DASH 식단의 핵심은 이거예요.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고 저지방 유제품을 섭취하고 생선과 닭고기 같은 기름기 적은 단백질을 먹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루에 이 정도 드시면 됩니다. 채소 45접시, 과일 45개, 저지방 우유나 요거트 2에서 3잔, 생선이나 닭고기 손바닥 크기 2개 정도. 이제 실천하기 쉬운 일주일 식단을 소개해 드릴게요. 월요일은 생선의 날입니다. 고등어구이와 미역국, 현미밥으로 드세요. 고등어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혈관 건강에 정말 좋아요. 화요일은 콩의 날입니다. 두부조림과 콩나물 무침, 보리밥으로 드세요. 콩 단백질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수요일은 달걀 날입니다. 닭가슴살 샐러드와 단호박죽으로 드세요. 닭가슴살은 기름기가 적고 단백질이 풍부해요. 목요일은 해산물의 날입니다. 새우볶음과 저염 김치, 잡곡밥으로 드세요. 새우는 타우린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돼요. 금요일은 채소의 날입니다. 각종 나물과 저염 된장국, 현미밥으로 드세요. 나물의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줘요. 토요일은 과일의 날입니다. 계절 과일과 견과류, 플레인 요거트로 드세요. 과일의 비타민C가 혈관을 튼튼하게 해줘요. 일요일은 자유의 날입니다. 가족과 함께 건강한 외식을 즐기시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건강하게 조리해서 드세요. 2부, 집이 곧 헬스장 쉬운 운동법. 이제 운동 이야기를 해볼까요? 운동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헬스장 가기는 부담스럽고 밖에 나가기도 귀찮고 이런 고민 많이 하시죠? 72세 박건강 할아버지는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무릎이 아프셔서 밖에서 운동하기 어려우셨죠.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6개월 만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셨답니다. 할아버지의 하루 운동 스케줄을 공개해 드릴게요. 먼저 아침 7시 침대에서 하는 스트레칭입니다. 5분 정도만 하시면 돼요. 목 돌리기 좌우 각 10회, 어깨 으쓱하기 10회, 발목 돌리기 좌우 각 10회, 무릎 구부렸다 펴기 10회. 이렇게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몸을 깨워주는 거예요. 아침 7시 30분에는 거실에서 하는 근력 운동을 10분 정도 하세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10회씩 3세트, 벽에 기대어 팔굽혀 펴기 10회씩 3세트, 페트병 들고 팔 운동 10회씩 3세트. 이것만으로도 온몸 근육을 골고루 사용할 수 있어요. 저녁 6시에는 집 앞 산책 또는 실내 걷기를 30분 정도 하세요. 날씨 좋으면 집 앞 산책하시고 비 오는 날엔 거실에서 제자리 걷기 하시면 됩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들께 특별히 추천하는 호흡 운동이 있어요. 바로 4-7-8 호흡법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해보실까요?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아주세요. 첫째,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세요. 하나, 둘, 셋, 넷. 둘째, 7초간 숨을 참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셋째, 입으로 8초간. 후. 소리 내며 숨을 내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것을 4번 반복하세요. 이 호흡법을 하루 3번, 식사 전에 해보세요. 혈압 안정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당뇨 예방과 관리에는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지만 근력 운동도 꼭 필요해요. 근육이 많을수록 혈당을 더 잘 사용하거든요. 의자만 있으면 되는 근력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의자 스쿼트입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10회씩 3세트 하세요. 일어날 때는 하나 라고 세고 앉을 때는 둘 이라고 세면서 천천히 하세요. 둘째, 의자 팔굽혀 펴기입니다. 의자 등받이에 손을 대고 팔굽혀 펴기를 10회씩 3세트 하세요. 벽에 기대어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강도가 있어요. 셋째, 의자 다리 올리기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번갈아 올리기를 10회씩 3세트 하세요. 무릎 관절에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운동할 때 주의사항도 말씀드릴게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운동 전에 혈당을 측정하세요. 혈당이 250 이상이면 운동을 미루시고 혈당이 100 이하면 바나나 반 개나 비스킷 2개 정도 간식을 조금 드시고 운동하세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마시고 운동 강도를 천천히 높여가세요. 숨이 너무 차면 잠시 쉬어가시고 운동 중에 어지럽거나 가슴이 아프면 즉시 중단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5일,
이것만 지켜도 혈압과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3부 마음이 곧 건강, 스트레스와 생활습관 관리.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와 생활습관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혈압이 올라가는 걸 느끼신 적 있으시죠?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올립니다. 특히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정말 위험해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어서 고혈압과 당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할까요?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3분 명상법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고 눈을 감고 숨소리에만 집중하세요. 들숨과 날숨을 천천히 관찰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잡념이 많이 들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숨소리로 주의를 돌리세요. 둘째, 감사 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작은 것도 좋아요. 맛있는 식사, 따뜻한 햇살, 가족의 안부 전화, 이런 것들 말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셋째, 취미 활동하기입니다. 원예, 서예, 독서, 산책 등 좋아하는 활동을 꾸준히 하세요. 특히 손으로 하는 활동들은 집중력을 높여서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이에요. 잠을 잘 자는 것도 혈압과 혈당 관리에 매우 중요해요.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혈당 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의 효과가 떨어져요. 또한 혈압도 높아지고요. 좋은 잠을 위한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기, 잠들기 2시간 전엔 스마트폰 끄기, 침실을 시원하고 어둡게 유지하기,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기. 특히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정말 피하셔야 해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잠들기 어려워지거든요. 담배와 술은 혈관 건강에 최대 적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올라가요. 또한 혈당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금연의 효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나요. 금연 후 1년이면 심장병 위험이 50% 감소하고 5년이면 뇌졸중 위험이 정상인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술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한 음주량을 지켜야 해요. 남성은 하루 소주 2잔 이하, 여성은 1잔 이하로 제한하시고 일주일에 2일은 금주하세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말씀드릴게요. 고혈압과 당뇨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0세 이상이시거나 가족력이 있으시면 1년에 한 번은 꼭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특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셔야 해요. 집에서도 간단히 할 수 있는 건강 체크 방법이 있어요.
혈압계로 주의해서 3의 혈압을 측정하고 체중계로 매일 체중을 재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식습관에서는 소금 줄이기, 가공식품 피하기, 식사 순서 바꾸기가 중요했어요. 운동에서는 집에서 하는 간단한 운동, 호흡법, 근력 운동을 배웠습니다. 생활 습관에서는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금연과 절주의 중요성을 알아봤어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오늘부터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이번 주 실천 목표를 제안해 드릴게요. 월요일에는 식탁에서 소금통 치우기, 화요일에는 4-7-8 호흡법 해보기, 수요일에는 의자 스쿼트 10회 하기, 목요일에는 감사 일기 쓰기, 금요일에는 30분 산책하기, 토요일에는 좋아하는 취미 활동하기, 일요일에는 가족과 건강한 식사하기.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만 실천해도 일주일 후에는 분명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건강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작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몇 달 후, 몇 년 후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갈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실천 후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